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의 이다일입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에 있는 이 차는 쉐보레 경차 스파크입니다. 최근에 올뉴 모닝의 신차로 완전 신차를 출시하면서 경쟁 상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차인데요. 모닝에 시승을 해보니까, 모닝과 이 차를 비교 시승을 해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탔던 그 스파크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스파크하고 비교해보면은 이 차는 한때는 이게 모닝하고 닮았다고 되게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차인데, 일단 외부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헤드라이트에 데이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디자인을 바꾸면서 모닝하고 너무 똑같아진 게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모닝하고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차의 보닛은 승용차의 비율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해치백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여기 사이드 미러가 타이어보다 이만큼 더 뒤로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운전석이 이만큼 있고 승객석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전형적인 경차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닝은 이에 비해서는 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앞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크게 늘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대시보드 같은 것들도 같이 앞으로 나오게 됐고, 엔진룸 설계를 좀 좁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이 차를 옆면에서 보면은 모닝하고 가장 큰 특징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 차가 디자인이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면에 여기에 라인이 하나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 라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내려오는 라인이 테일램프부터 이 안에까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아래도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덧붙인 형태가 아니라 판을 굴곡을 줘서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때는 이런 볼록한 라인을 살리는 거가 독일차나 이런 고급차들의 세련된 그런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이 차는 경차인데도 이런 라인을 살려서 굉장히 길쭉길쭉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인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이런 검정색의 윈도우 창을 검정색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짝 중간에까지 검정색을 집어넣어서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작은 차인데도 길어 보이는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율이 뭐 세단, 해치백 이런 차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작은 차인데 좀 더 길어 보이게 하는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트렁크 위에 이 스포일러 부분들 디자인을 좀 독특하게 튀어 올라가게 했었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좀 더 얌전해졌고요. 이 테일램프 역시 이렇게 니은자의 최근 디자인을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이드에 이 도어 손잡이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옆으로 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용차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뭐 옵션이 좋은 차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사이드 리피터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앞에 있는 안개등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보게 되는 이 경차들은 이렇게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뒷모습을 보면은 트렁크, 이 경차 규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뽑아내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니은 기역자 형태의 테일램프를 갖고 있고,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모닝보다 이 들어가는 입구가 좀 더 좁아요. 여기서 이거를 넓게 더 이렇게 끌어내려서 디자인한 게 모닝이면은, 이 차는 좀 더 좁은 형태인데 속의 트렁크 크기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닝은 여기에다가 한 판 난간을 더 대서 이렇게 아래와 위를 구분을 했는데, 이 차는 하나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 차 시트를 폴딩을 해보면은 뭐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뒤에다 사람을 태우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화물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안테나들은 이게 아무래도 성능은 좋고, 샤크 안테나보다 성능은 좋은데 모양이 좀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서 뭐 요즘 펜시카들, 좀 작은 차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고요. 이 뒷유리에는 열선하고 라디오에 안테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파크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실내는 지금 낮에 보니까 굉장히 아기자기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는 저녁에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밑에 조명이 들어오고요. 여기도 한번 켜볼까요? 살짝 이 아래쪽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요. 무드 조명이 역할을 하면서 이런 버튼들의 조명, 이런 데 들어오는 조명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경쟁 모델인 모닝하고 비교해서는 좀 더 안정된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모닝이 아주 직선의 이런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이 차는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지금 라디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프로젝션, 내비게이션 설정,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모닝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차 역시도 전화기 아이폰하고 연결하면은 카플레이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기를 꺼내고요. 아이폰 케이블을 이 아래쪽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전화기에 딱 꼽으면은 충전이 되면서 카플레이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카플레이 화면에 홈을 버튼을 누르고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홈 버튼, 음성 명령 버튼을 눌러서 통화, 누구에게 전화 걸어 드릴까요? 2-1, 연락처에서 해당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이름으로 위치를 검색해 볼까요? 제 전화번호니까 힘든가 봐요. 다시 다른 이름으로 해볼게요. 크로코다일이 들어간 다른 검색어를 보여주네요. 별일이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광고에 나왔던 그 장면, 문자를 읽어줘.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데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없답니다. 가장 최근 문자를 읽어줘.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럴 수가. 그렇다네요. 모닝하고 비교할 때는 로고가 다르고요. 농담입니다. 이 계기판의 형태가 좀 다르고, 저렇게 여기는 이 차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AVN이 들어있는데, 모닝에서는 위로 불쑥 올라온 형태였죠. 그거를 세계 최초 경차에 적용했다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돼 있고, 밑에는 역시 뭐 간단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모닝에서도 여기를 몇 단으로 나눠서 이런 공조장치, 뭐 결국 들어있는 버튼은 비슷하지만 요것들을 2단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스파크는 하나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차는 고급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 에어컨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오토를 활성화하면은 에어컨도 사용되면서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동을 끌 수가 있고 켤 수가 있고요. 이 작동하는 모습은 위에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픽이 하얗고 되게 깔끔하네요. 네, 그래서 온도 조절하고 바람 세기 조절하고 외부를 막아주고 열어주고 하는 역할들이 있고요. 밑에는 기어 노브가 이렇게 있고요. 저 아래 보면은 시가잭이 하나가 있고 USB와 aux 단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물건들을 좀 놔두는 공간이고, 컵홀더는 모닝은 이거를 돌려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차는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모닝 것이 좀 더 활용성이 높겠네요. 이렇게 펴가지고 저 공간을 하나로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어 노브는 이 차는 이렇게 D, L 하고 다시 T로 돌아가는 형태이고요.
이게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역시 수동식 들어 있습니다. 요즘 처음 면허 따는 분들 중에는 이걸 보고 혹시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풋 브레이크가 있는 차들은 좀 고급 차들이었죠. 그리고 열선이 이렇게 좌우 구분돼서 켜고 끄는 기능이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컵홀더가 있고요. 그러고 보면은 이 차에도 은근히 옵션들이 있네요. 이렇게 후방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카드는 없는데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차는 어제 시승했던 모닝과는 다르게 선루프가 있습니다. 선루프가 있어서 네, 경차에 선루프 필요하죠. 공간이 답답하니까 좀 작은 공간에서는 좀 더 넓게 열어보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경차 같은 경우는 화장 거울 같은 것들도 옵션이라고 만들어 놓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런 거울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들, 스위치들이 여기 있는데, 이 쉐보레의 자동차들이 요즘 왼쪽에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끄는 버튼들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토로 되고요. 이렇게 하면 끄는 거고요. 그리고 누르면 안개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CT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이게 아주 독특한 것인데요. CT라는 옵션을 켜놨을 경우에는 시속 60km 이하에서 핸들 조작을 쉽게 할 수 있게 가벼운 핸들을 만들어 줍니다. 주차를 할 때나 시내에서 느린 속도로 다니다가 이렇게 확 꺾어서 어디 옆 차선에 끼어든다거나 코너를 돌아갈 때 편리한 기능이고요. 이거를 끄면은 핸들 무게가 조금 무거워집니다. 고속주행 60km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CT가 켜 있더라도 핸들은 무거워지고요. 이건 차선 이탈 경보. 설마 그런 기능까지 있어요? 이야, 이 경차라고 하기엔 상당히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TCS는 항상 켜 있어야 돼요. 이걸 눌러야 작동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여기 오프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대로 시동 켜고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은 오토고요. 조수석은 아니고요. 뒷좌석도 아니고 뒷좌석도 오토가 아니네요. 운전석만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실내가 리뷰가 됐고요. 이제 한번 도로로 나가 볼까요? 네, 지금 스파크를 타고 도로로 나왔는데요. 역시 이 차에 붙어 있는 CT 기능이 되게 편리하네요. 이 버튼 누르니까 스티어링이 휠이 가벼워지면서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싹싹 돌리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껐을 때는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차이인데도 이게 힘 안 들이고 도심 주행할 수 있게 만들었네요. 모닝엔 없는 기능이죠, 아마. 그리고 이 3기통 엔진들이 재밌는 게 이게 계속 진동 때문에 상당히 적용을 꺼려 하던 것인데, 대신 연비는 좋거든요. 연비도 좋고 크기도 줄일 수 있고 진동이 문제인데 진동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이 차는 좀 더 진동이 부드러운 진동 이런 것이 느껴지네요. 이게 굉장히 거칠은 진동이 있었는데 이 차도 모델을 바꾸면서 좀 부드러운 진동으로 느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독특한 거는 이 차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가속하는 거하고 한 3000rpm 정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 CVT 변속기로 변속을 하는 거하고 그다지 큰 가속 능력 차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냥 도심에서 타고 다니기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 연세대 앞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차는 무단 자동 변속기를 달았습니다. 3기통 엔진이고요. 1.0L인데 뭐 900 몇 cc 뭐 이 정도 되는 건데요. 타보니까 이 차의 특징이 있다면은 엔진 회전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3000 이상 올라가는 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아주 세게 밟았을 때는 끝까지 올려서 계속 높은 RPM을 유지하면서 변속을 하는데, 그렇게 달리는 거하고 3000 RPM 정도를 유지하면서 무단 변속기가 계속 속도를 높이게 기다리는 거하고 큰 속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에 큰 기대는 하지 말고 RPM을 낮추면서 운전을 하면은 연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차를 시내에서 굉장히 과격하게 운전하고 저희가 공회전하고 했더니 지금 평균 한 10.9 정도 연비가 나왔는데요. 이거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에 운전을 한다면은 훨씬 좋은 연비 한 13에서 14 정도는 꾸준히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해보면은 2000rpm 정도 올라갔고요. 여기서 앞차하고 흐름을 그냥 유지를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2000rpm에서 계속 변속이 자동으로 되면서 무단 자동 변속기니까요. 그래서 흐름을 유지하면서 가다 보면은 무리하지 않고 엔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연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과연 4단 변속기가 달린 모닝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나을 것인가는 좀 선택의 문제인데, 현대기아차는 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속기 같은 거를 수입해서 혹은 뭐 다른 브랜드 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듀얼 클러치 같은 정도만 일부 사용을 했고, 보통 현대 파워텍 같은 데서 개발한 자체 변속기를 사용하는데, 이 차는 일본 자트코의 무단 자동 변속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닛산 차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변속기가 무단 자동 변속기인데 아주 효율이 좋아서 이제는 뭐 이런 차에서는 무단 변속기가 훨씬 좋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여기 지금 고가도로를 올라가는데 한 3000rpm 정도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3000rpm을 유지하면서 계속 밟고 있으면은 주변 차들 뭐 전혀 제 차가 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추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속도는 70km까지 올라갔고요. 살짝 발을 뗐다가 금화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시내 주행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요. 여긴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간이었네요. 이렇게 달리면은 시내 주행에는 연비가 굉장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4단 변속기가 1, 2, 3, 4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는 거하고 이런 무단 변속기하고의 차이는 직접 운전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제 모닝을 타보니까 그 차는 차체의 강성이 좋아진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좋아졌다는 강성이 이 쉐보레 스파크에 비해서 뭐 10몇 %, 그 다음에 무게를 버티는 이 정도가 이 차는 4.2배, 이 차의 4.2배 무게를 버틸 수가 있는데 그 차는 4.9배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 개선을 이뤄낸 것 같은데, 그거는 구형 모닝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개선을 이뤄냈지만 이미 나와 있던 이 쉐보레 스파크하고 비교해서는 뭐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니고 대동소이 보다는 좀 더 이게 수치적으로는 높지만 그래도 경차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거는 뭐 쉐보레 스파크나 기아 모닝이나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 내리막인데요. 지금은 RPM이 1500 정도에서 멈췄고요. 발은 떼고 그냥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밟으면은 2000 정도, 그러니까 이 2000에서 3000 사이, 2000, 3000 미만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 주행의 실제 연비에서는 4단 자동 변속기보다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공인 연비 재는 거하고는 또 이런 시내 주행 패턴하고는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서 사람마다 다르겠고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일단 무단 자동 변속기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최근엔 여성들이 이 무단 자동 변속기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변속 충격이 없어서 부드럽게 굴러간다는 게 이유거든요. 오히려 변속 충격 없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게 운전을 잘하는 느낌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서 무단 변속기에 대한 이런 어떤
불신 같은 게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파크가 모닝하고 약간의 주행 질감이 차이가 있는데, 모닝은 차체가 단단하고 타이어를 굉장히 큰 걸 끼고 거기서 그리고 단단한 느낌을 주도록 세팅을 해서 시내 주행 시에도 이런 작은 흔들림에도 통통통통 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스파크는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면서 대신에 고속에서 110에서 120km 이상 달릴 때는 흔들흔들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팅의 차이인 것 같은데, 1차는 일단 도심에 맞게 세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스파크를 약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해봤는데요. 이 차는 생각보다 경차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경차 타본 게 한 몇 년 전에 이제 모닝 출시하면서 제주도 시승행사 이런 때였는데, 스파크하고 비교해 보니까 두 차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점들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글로벌로 수출하는 차인데도 어떻게 이런 브랜드에 따라서 세팅이라든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대 중에서 뭐 어떤 차를 사도 제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차니까 실용성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옵션을 빼버리고 아주 저렴한 기본 모델을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이 차에 이렇게 고급 옵션을 다는 거는 사실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소형차 사는 게 낫겠죠. 그리고 만약에 세금 혜택을 원한다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어쨌건 경차, 우리나라에 파는 모닝과 쉐보레 스파크를 비교하면서 타봤는데요. 저라면은 좀 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런 이쁜 스파크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면서 여기까지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